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장마, 폭염, 태풍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에 피해가 우려되는 계절입니다. 전남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재난대처회의를 열고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마 이후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전남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고 더위에 취약한 가금류 등 가축이 이틀 사이 10,000마리 넘게 폐사하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폭염 대응 재난대책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보호와 축산, 수산 등 분야별로 구체적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지난 2일 긴급 예비비 63억 원을 편성해 폭염 피해 예방 긴급 지원 조치에 나섰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위해 도내 경로당 9,212개소에 냉방비를 30만 원씩 총 28억 원을 추가 지원했고 폭염에 취약한 축산 농가에는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보급합니다. 양식어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고소온 대응 장비 지원금 15억 원을 교부하는 등 전남도는 발빠른 폭염 예방 조치를 시행해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과 세계 자연유산을 동시에 가진 순천시에서 8월 한 달간 2023 세계유산 축전이 열립니다. 천년고찰 서남사와 다양한 생물종들의 서식지인 순천만 습지일원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순천만과 서남사 일원에서 인류 순천 세계유산을 담다라는 주제로 2023 세계유산 축전이 열립니다. 세계유산 축전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전 국민과 향유하는 축제로 순천시는 지난 201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천년고찰 서남사와 세계 자연유산 순천만 갯벌을 동시에 가진 강점을 살려 이번 세계유산 축전의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갯벌 자체가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유네스코에 가입된.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우리 순천만입니다. 8월 한 달간 순천만 갯벌과 서남사를 무대로 세계유산 해설 투어, 프레셔스깅, 공존 콘서트, 철새를 찾아서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세계유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가 지켜왔던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가 문화유산과 보존에 치우쳐서 지금까지 해왔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우리 유산을 더 알고 활용할 수 있게끔 문화유산은 활용에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이 만들고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세계유산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교권 침해 사례와 그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구 소병철, 서동영 국회의원은 교육활동보호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과 전남도 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김진난 부위원장을 비롯해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의 모두 발언에 이어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 교권과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서 교육 현장이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합리적으로 존중되는
그런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소병철, 서동영 의원과 전남도 교육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인권과 더불어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공공장소, 예절 미비로 불편을 주는 경우 등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순천의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문을 열고 성숙한 반려문화 보급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정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친화도시 순천시에는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도울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지난 4일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부지 3104제곱미터, 연면적 2658제곱미터 4층 규모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반려동물 실내 놀이공간, 체험학습실, 동물도서관, 교육실, 입양상담실 등을 갖췄습니다. 순천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과 함께 내년에는 실외 놀이터를 조성을 하고 동천변과 오천 그린 광장까지 연계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거점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순천시에서도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추어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시 운영되는 공간 외에도 패티캣 산책교육, 반려동물 건강관리교실, 각종 특강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 최초로 개관한 순천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위한 패티캣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은현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경기, 부산, 전남 등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한 2023 로컬 컨텐츠 페스타가 열려 지역의 특산품과 관광자원 등 특색 있는 콘텐츠들을 선보였습니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이번 페스타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이 로컬 자원을 살린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페스타를 찾은 관람객들은 각 지역의 홍보관과 전시 물품을 구경하며 다양한 로컬 브랜드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흥군 소식입니다. 고흥군은 밥맛이 뛰어난 국조생종 진옥뼈 수확을 시작하고 추석 전 햅쌀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수확한 햅쌀은 고흥군의 직영 쇼핑몰인 고흥몰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수수료 등의 절감으로 농민 소득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몰에서 이렇게 판매가 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농민들은 예측 가능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해요. 그리고 판매는 우리 행정에서 해드리겠다. 지난달 많은 강우량 등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수확 시기를 맞이할 수 있게 돼 농민들은 기쁜 얼굴로 1년 농사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신안군 소식입니다. 2023 여름새우란 전시가 오는 20일까지 신안군 자읍면 천사 뮤지엄 파크에서 열려 여름새우란 백여점을 비롯해 진해발란, 풍란, 석곡 등 다양한 희귀 자생식물 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새우라는 멸종위기에 처한 한국의 자생식물로 다른 새우란과 달리 7, 8월 무더위 속에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3년부터 새우란 정기 전시를 시작해 새우란의 가치를 대중에 알렸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판로 개척과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소식입니다. 동백숲과 억새평원으로 유명한 장흥군 청관산 도립공원이 역사, 특화, 자연을 담은 관광 명소로 조성됩니다. 전남도와 장흥군은 이달 장흥 청관산 도립공원 HUG 벨트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려 공해태우 사당인 정은사 등 풍부한 역사 자원과 청관산의 자연 자원을 살린 테마공원을 구축하기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흥 청관산에 특화공원이 조성되면 전남 남부권의 일자리 창출과 남해안권 관광벨트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양시는 전문 인력이 출산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운영을 시작합니다. 방문을 통해 산모의 건강 상태와 신생아 성장 발달을 살피고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기와 엄마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구례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례형 고령 친화도시 구축에 나섭니다. 이달 연구 영역에 착수해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1월에 세계보건기구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9월 한 달간 36개 섬 생활물류 택배에 추가 배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삼산면, 돌산 등 도선료가 추가되는 여수시 내 36개 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6,600여 명입니다. 여성어업인은 맨손업, 쪼그려 앉는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으로 인한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완도군은 여성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으로 오는 10월까지 만 45세 이상 여성어업인의 건강검진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기계가 대량 생산하는 똑같은 물건이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세상 하나뿐인 작품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손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조각가 최민 작가를 만나러 배은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만화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다양한 인물상들, 동남아를 떠오르게 하는 이국적인 느낌의 여인상,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만든 조명등, 찻잔과 찻상, 의자, 오디오 스피커와 생활용품까지. 장흥에 있는 민 공방에는 투박하고 복고적인 느낌으로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지는 나무로 만든 인물상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최민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로 몫이라 말하며 세월이 변해도 영원한 존재로 남는다 말합니다. 어릴 적 TV나 만화에서 보았던 느낌의 인물상들은 위크하고 부담 없이 친근하게 다가오며 인물상 하나하나의 표정에서는 개성있고 가식적이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묻어나 보고 있으면 살며시 미소 짓게 합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AI나 이제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건데 그 와중에도 기계에 대체되지 않고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다 보니 결국엔 손이더군요. 그래서 수작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큰 계획을 정해두진 않았고요. 그냥 앞으로 주어지는 일들 그리고 하게 될 조각들 하며 하루하루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작업을 하는 최민 작가는 작품 하나하나에 그 정성과 감성이 묻어나 더욱 눈길을 사로잡으며 어릴 적 향수와 함께 잔잔한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한옥을 짓는 몫으로 활동하고 가구 디자이너를 하면서 나무 조각에 빠진 최민 작가는 서현 AK백화점 성남 우수 수공예품 전시와 갤러리 제이콥 가구 전시 및 2022년 전라남도 목공예 제품 콘테스트 우수상을 받으며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민 작가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손으로만 작업을 해 기성품에서 느낄 수 없는 질리지 않는 작품성이 엿보입니다. 정감 있고 친근한 작품들은 보면 볼수록 매력을 발산시키며 보는 이로 하여금 어릴 적 향수로 다가와 잠시나마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은하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평온한 한 주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